이재명 대표가 복귀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전국 순회를 마쳤습니다. 양당이 이제 본격적인 공천 경쟁에 들어간 겁니다. 누구를 후보로 내세울지 고민스러울 겁니다. 그 과정에서 내부 반발은 또 어떻게 무마할지 사정이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. 정치부 이태희 기자에게 궁금증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기자, 이재명 대표가 돌아오자마자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.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비판은 없어 보이네요. 맞습니다. 한 위원장이 연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. 한동훈 대 이재명의 구도로 끌고 가려는 국민의힘과 정권 심판론으로 선거를 치르려는 민주당의 다른 선거 전략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. 자, 이재명 대표 복귀가 좀 늦어졌어요. 비습 15일 만이니까. 그럼 현안이 상당히 쌓여 있을 텐데 그중에 먼저 해결해야 할 게 있습니까? 선거제 개편에 대한 입장 정리가 최우선 과제로 꼽힙니다. 이미 과거 제도인 병립형 회기를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과는 달리 민주당은 여전히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. 이 대표는 당초 여당이 주장하는 이 병립형 회기를 선호했지만 최근에는 현재의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. 이 대표가 현행제도 유지를 이 대선 공약으로 약속했던 데다 당 안팎의 요구도 거세기 때문입니다. 하지만 이렇게 되면 이 비례 후보들에 대한 이 대표의 공천 권한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이 대표 입장에선 고민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. 자, 이번엔 국민의힘 상황 한번 살펴볼까요? 어제 발표했죠, 공천 룰. 근데 당내 반발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? 아직 공개적인 반발은 없는데요. 이 불출마를 선언했거나 이 하태경 의원처럼 지역구를 옮기기로 한 의원들을 제외하면 같은 지역에서 3선 이상을 한 의원은 22명입니다. 이들은 경선에서 15% 감점을 받고 시작하게 되는데요. 특히 이 가운데 권성동, 윤상현 의원의 경우엔 탈당 이력까지 있기 때문에 7%가 추가로 감점이 됩니다. 만약 이 두 의원 지역구에 정치 신인이 경쟁자로 나선다면 20% 가점을 받기 때문에 상당한 부담을 안고 경선을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. 와, 이 정도 차이면은 뭐 아무리 지역구를 다져도 경선이 쉽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. 예, 그래서 당내에선 이 정도 불이익을 감당하기엔 현실적으로 어렵다. 경선이 무의미한 수준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공개적으로는 침묵하지만 또 저희와의 통화에서는 불만을 토로하는 중진들도 적지 않았는데요. 대통령실 출신 신인들을 꽂아넣기 위해 지역구 관리를 해온 중진들을 물갈이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. 다만 바람직한 변화다, 예측 가능한 공천이 됐다는 게 중요하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중진들도 있었습니다. 찍어 누르기식 공천 배제나 물갈이보다는 불리하더라도 명확한 기준을 갖고 경선을 치르는 게 낫다는 겁니다. 자, 그럼 공천관리위원회가 내놓은 기준 모두 다 동의하는가?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. 일부 의원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해석을 내놓기도 합니다. 예를 들어 동일 지역구에서 3선을 했지만 중간에 탈당을 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했기 때문에 연속해서 3선을 한 건 아니라는 식입니다. 하지만 공관위 확인 결과 소위 퐁당퐁당 3선이든 무소속 당선이든 모두 3선 페널티 대상이라고 합니다. 네, 이제 곧 공천 심사가 본격화할 텐데 뭐 여야 가리지 않고 중진들이 반발한다든지 현역들이 반발하면 다음 선거에 영향이 있잖아요. 한번 잘 살펴봐야겠네요. 자,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.